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 돌파 매매로 수익을 냈는데 특히 8월 초에 마이너스 한 600만 원, 한 700만 원까지 넘어갔어.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돌파 매매나 좀 오래 들고 있으면서 좀 수익이 나 이제 계좌를 좀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이너스 한 1,300만 원까지 좀 넘어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두 계좌를 합쳐가지고 플러스 1,200만 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눌림목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눌림목 매매를 했던 이유,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안전한 줄 알아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눌림목 매매보다 오히려 돌파 매매가 더 쉽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눌림목 매매를 하면서 우리는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을 할 때 매매를 하는데요. 근데 그 하락하는 종목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이 차트인데 이 바닥권에서 100% 넘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 눌리게 될 때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눌리게 되었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었던 부분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이런 네모칸 박스 안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락하는 종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이 위에 매물대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싶어도 개인들의 물량이 많아서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52주 신고가를 새로 돌파를 하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많이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신고가에 올라왔을 때 이 신고가에 닿기 전 먼저 주가를 팔았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로 돌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난 상태이므로 희망을 가지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수익이기 때문에 더 길게 들고 가려고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고가 단타 매매가 더 쉽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5년 동안 39,000% 수익이 난 돌파 매매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강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돌파 매매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으로는 마무리를 못할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돌파 매매를 할 때 참고했던 책은 이 마크 이너비니의 성장주 투자라는 이 책과 그리고 김대현 저자의 돌파 매매 전략이라는 책과 그리고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종목 찾는 방법과 선정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설명, 세 번째, 매수 방법, 네 번째, 매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2부에는 돌파 매매를 위한 계좌 관리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매매 패턴,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자동감시 주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찾는 방법과 선정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려는 그 종목의 선정 구간이 어디냐면 이 2단계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2단계라는 게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1단계 축적기라고 해서 이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이제 이 세력들이 하는 거래량이 좀 낮으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차트로 보면 이런 박스권을 의미를 합니다.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 이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상승기입니다. 주가가 상승기로 돌아서는 시기인데 1단계에서 벗어나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때 주식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데요. 차트를 보면은 이런 박스권 1단계를 넘고 나서 이 2단계 구간을 이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하는 구간이 2단계인데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이 1단계 구간,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지. 왜 하필 2단계 구간, 거의 바닥에서 막 2배, 3배 오른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박스권인 1단계 자리에서는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거래대금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2단계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많이 터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 1단계 구간을 좀 보시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이 2단계보다 적게 터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이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세력이 컨트롤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2단계에서는 이 2단계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세력이 이 주가를 올라가는 데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뭐 반도체가 계속 잘 팔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이 끌리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주식이 나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닥에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개인들도 다 사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매수의 힘이 강해지면서 주가는 큰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이런 1차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1차라는 구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을 하지만 다시 이렇게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1차 상승 구간이 오히려 안전하기보다 결국에는 세력한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해했던 게 이런 2단계인 상승기에 매수를 하면은 결국 세력도 컨트롤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싶어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인데요.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과열기라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하지만 일단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은 슬슬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때는 주식을 매도해야 할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상승기, 아까 봤던 2단계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변동폭 자체가 이게 주봉이라 그러는데 한 20% 정도 내외 생각보다 적은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단계가 이제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 이런 3단계가 이루어지면서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 하락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큰 상승했던 종목이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 눌림 매매를 할 때 주로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했던 구간이 어떻게 보면 4단계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이 4단계 구간이라는 게 매매를 할 때 높은 구간, 이런 고점 구간보다는 낮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 자리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기 더 어려운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 2단계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 검색식을 좀 이용을 할 건데요. 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새로 이제 만들어서 볼게요. 키움증권 0150 조건 검색식 찾기입니다. 새로 만들 거고요. 먼저 대상 변경을 좀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전체로 보시고요. 그럼 관리 종목, 이 경고 위험, 우선주, 거래 정지, 그 다음에 정리 매매, 환기 종목, 이런 종목들은 스택, ETN 이런 종목들은 지금 체크를 해서 이 조건 검색식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한 게 투자 경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체크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50봉으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이 4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 50봉 안에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한 번 터진 종목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 검색을 눌러보면 뭐 450개 종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를 추가를 더 할 건데요. 여기 검색창에 기간 내 주가 변동폭이라는 거를 검색하셔서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봉을 50봉으로 해놓고 최고 최저폭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이거를 70%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옆에 수정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뽕 내에 50일이죠. 50일 내에 거래대금 500억 이상은 최소한 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얘도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지금 이 거래대금이 3천억이 터진 건데요. 일단 이 500억이라는 기준 자체에도 사실 좀 여유롭게 잡은 겁니다. 종목이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할 때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구간의 종목,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유지라기보다 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을 지금 발견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상승을 하는데 이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도 안 터지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거래 대금 500억 이상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변동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해서 50일 전에 여기가 되겠죠. 이 50일 전 가격과 그 다음에 이 고점, 최고 고점과 이 가격 변동폭이 70% 이상 터진 그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종목 검색이 좀 많은데요. 뭐 한 200개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검색해가지고 돌려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주봉으로 좀 이야기해서 바닥 대비해서 이 두산이라는 종목을 이 바닥 대비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은 70가 훨씬 넘고요. 이런 종목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또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구간은 이런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맨날 좀 봅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뭔가. 근데 맨날 보다 보면 어차피 비슷한 종목,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밤 1시에 그 주에
제가 생각하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올려놓는 관심 종목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을 뭐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서 일단 오늘 배운 거를 이제 바탕으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은 이렇게 좀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오닐의 컵 위들 핸들이라 해서 이런 컵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컵 모양에서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손잡이 구간에서 이 손잡이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는 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의 출처는 머니웨이 티스토리 운영을 하시는 분의 블로그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추세가 있는가라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 구간입니다. 이 상승 트렌드라고 보여지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걸 차트로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강력한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이 거래량이 터진 이런 박스권을 월등히 넘어주는 거래량 보시면은 박스권의 거래량이 적죠. 근데 여기를 월등히 넘어주는 거래량이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번 번째 베이스 컵 자리라 해서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유형태의 조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당시에 조정이 나올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까지만 하락 조정을 허용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크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여기 고점 대비 이 저점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0까지만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주가를 하락을 하고 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기간 조정이 5에서 7주 가량 소요가 됐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종목의 지수 대비 강도가 높은가에 대한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지수 대비 강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주로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얘는 근데 코스닥이긴 한데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여기를 좀 선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좀 보면은 이 당시가 이 지수가 빠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이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나 마크 미너빈이나 돌파 매매 전략의 김대현 저자 또한 이런 식으로 지수 대비 강도가 높은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2부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이 핸들 구간에서 연동성이 감소되고 있는가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이 U자의 모양을 만들 때 이 핸들의 모양은 52주 신고가보다 한 5에서 15 범위 내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이 앞에 있는 고점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 조정 구간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면 그렇고 신고가 가기 전 5에서 10%, 5에서 15까지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게 될 때 결국에는 이 신고가 구간에 치면은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6월 5일날 이 10,000원에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하락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내 본전가에서 계속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000원을 이제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7월 9일 한 달 반 정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이제 기다렸다 주가가 내 본전가인 10,000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여기 본전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앞두고 5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이제 이 정도까지 상승한 종목을 이제 찾은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네,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 잘못 봤네요. 여기 이 손잡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이 매매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JNTC라는 종목을 잠깐 보면 이때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5주에서 8주 정도 이제 U자 모양의 컵을 만들고요. 이 컵을 만들고 조정을 맞게 됩니다. 베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 고점 대비해서 5에서 1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상승을 10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앞에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핸들의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매수를 하게. 그래서 이때 이 변동폭이라는 부분이 그 지금 이 앞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변동폭이 꽤 크죠. 하지만 이 변동폭이 점차 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을 변동성 감소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이 최소 10% 이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래대금이 이 조정이 올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거래량이 감소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선으로 그어 봤을 때 확실히 이 앞에 있는 거래대금보다 많이 줄어드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이 물량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 물량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되었고 매수나 매도에 대한 그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여기서는 돌파 매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U자 모양의 베이스 컷 모양을 만드는 시간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결국엔 이런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돌파 매매에 대한 이런 큰 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라 자세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큰 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이 1단계 박스권인 단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처음 2단계에서 매매를 하는데 이 2단계에서 종목을 찾는 방법은 바닥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일단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종목이 이제 이런 U자 모양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신고가 구간에서 5에서 15%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 종목을 바탕으로 이 종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길 기다린 다음 그 다음 이 컵의 손잡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돌파 매매 전략에 나온 그 책인데 그 내용인데요. 아까 같은 설명인 일단 A 구간이 우리가 봤던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먼저 호재를 먼저 파악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B 구간은 서서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구간인데 급상승에 올라탄 개미들이 몰리는 구간이고 고평가 그리고 매도 의견이 만연한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C 구간인데요. 이 C 구간 같은 경우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또 눌림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이구나, 여기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는 개인들이 많다는 건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크게 나오지 않고 전고점까지 못 돌파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 구간, 이게 이제 희망 고문, 개인들의 희망 고문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D 구간이 서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은 이 바닥권에서 뭐 예를 들어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 쌍바닥 후에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F 구간은 이 고점 있죠? 이 A의 고점 구간에서 5에서 15까지만 조정을 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으니 아까 얘기했던 심약 개미들, 그러니까 본정가만 오면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심약 개미들의 물량이 대부분 나오는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조정이 나오면서 이 조정 시기에 이 F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아까 했던 이 손잡이의 고점을 넘을 때 돌파할 때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손절과 익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돌파 매매 전략의 김대현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에 맞게 이 컵 위드 핸들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큰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세도 없는 박스권에서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을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박스권 구간 있죠?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5년 이상 보유를 해서 10배를 먹는 그런 매매를 배제했다고 합니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 장기로 들고 가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이나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김대현 저자 같은 경우는 매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모두 최고점에 팔고자 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최고점 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할 매도의 장점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 오랫동안 보유를 해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게 장기 보유가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내었으면 하나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오르는 주식은 가속화가 붙어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동시에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가가 상승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는데 내가 벌었던 수익이 잃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함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되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보면 예전 이제 우리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조상님들의 이제 DNA, 이제 옛날부터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맹수들한테 죽을 위기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굶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냈던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현 저자가 이야기한 분할 매도 방식은 첫 번째로 주가가 15% 상승을 하면은 보유 주식의 3분의 1을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을 하고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가가 25% 상승을 하면은 남은 보유 주식의 절반을 추가로 매도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 33가 되겠죠. 33%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66가 남는데 이 66%에서 절반을 하면은 똑같이 또 33%가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33% 마지막 물량은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은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선은 주가의 중기적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고 이 선이 붕괴될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면서 결국에는 최종 매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주가가 여기서 이 손잡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15% 구간에서 3분의 1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간에서 저점 대비해서 여기서 10% 더 올라가면은 25% 구간에서 다시 한번 2분의 1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 구간에서 나머지 2분의 1을 매도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윌리엄 오닐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25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주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이 저점 대비해서 100%에서 150%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2배 이상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기관도 똑같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이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선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선이 깨질 때 이제 전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여기서 팔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만약 여기서 이 50일 구간이 더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더 한 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수익을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수익을 주고 어떨 때는 내려가서 결국에는 깨지게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은 어디서 하냐? 그 손절 구간에 대해서는 마크 미너 비니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7.5%까지 하락을 하는 거는 애초에 매수 타점이 잘못되었거나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 미너 비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가 넘어가면은 손절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돌파 매매 전략의 저자 같은 경우는 매수 후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만약 3로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돌파 후에 강력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 3도 빠지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3은 손절이 엄청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주 됩니다. 근데 마크 미너 비니의 경우에는 5년 동안에 36,000% 수익을 낼 동안 수익률이 50%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수익이 날 때 크게 수익이 나고 손실 날 때는 빠르게 잘라서 손실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손절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면 2부에서 이야기를 할 이 돌파 매매를 위한 계좌 관리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매매 구간은 이 1단계인 박스권을 넘고 이 2단계 상승을 시작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보셨던 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10일 내에 7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상승을 크게 했었고 이때 이제 주가가 하락을 좀 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5주 이상 조정을 거친 뒤에 박스권을 만든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이 신고가 사실 여기서도 한번 조정이 짧지만 그래도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왔으면 매수를 한번 해봤을 그런 구간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고점 구간과 이 저점 구간이 이 신고가 구간에서 5에서 10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있죠. 구간이 그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변동폭이 거래량을 줄어들고 변동폭 자체도 줄어드는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제 베팅 금액은 어떻게 조정을 하냐에 대한 부분은 다음 2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밤 10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